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밤에 몇 시에 주무시나요? 11시, 12시는 돼야 주무시죠? 그전에는 이제 10시 반 되면 미국 증시 확인하고 그래도 편안하게 좀 누울 수 있었는데 이제 11시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서머타임이 끝나서 그런데요.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갔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또 폴란드에 러시아 미사일 2발이 떨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영향은 받지는 않았는데요.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밀려갑니다. 어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숨고르기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코스닥이 강했고요. 코스닥이나 낙폭과대주 쪽으로의 키 맞추기 양상들이 조금 나타나는 흐름들인데 오늘은 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2,450선, 2,500이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이슈나 이런 건 크게 작용은 하지 않았지만 매물들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2,450선, 코스닥이 740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에 조금 끝자락에 와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올해 연말장은 끝났다 그러기에는 여전히 이런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보면서 전략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섹터나 종목 어디를 주목해야 될까가 시장의 키워드인데요. 전략 세우면서 다양한 종목 이야기, 섹터 이야기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강보합으로 문을 열었던 국내 증시인데요. 미국의 PPI가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점, 그리고 미증시가 반등했다는 점, 환율이 떨어졌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주요 지수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구간이죠.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빠지면서 2,45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8% 내려가면서 73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이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 잘 추려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분위기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파란 물결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는 그래도 상승부를 켜고 있는 종목들이 나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좀 찾기가 어려운 수준이죠.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지금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대로 빠지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거의 다 지금 파란불이 가득 들어와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유한양행 제외하고는 파란불이 가득합니다. 이외에도 S오일이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등을 비롯해서 게임주나 엔터주 조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걸 빼면요. 오늘 자동차주, 인터넷 관련주 모두 다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계장 특징 좀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네,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죠?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재채기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2차 전지주 앞서 체크해 봤는데 대부분 지금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모두 다 1%대 빠지고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좀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하지만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삼성 SDI는 팔고 있습니다. 이 엇갈리는 수급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2차 전지가 지금까지 시장의 주도였었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좀 약간 무거워집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 가운데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탄력은 떨어져도 수급은 들어오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약간 더 어떤 변화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면 삼성 SDI도 GM과 합작법인 볼보랑도 합작해서 어떤 북미 쪽에 공장 세운다라는 어떤 확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살짝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확인된 거 없는 관점 쪽에서 어떤 주가가 좀 강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어떤 시장과 함께 좀 매물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죠. 주도는 맞는데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부담이 보여지는 상황들.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들을 같이 또 대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바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시장과 함께 좀 전후좌우를 좀 지켜보자라고 네. 하는 패턴들이 좀 나오지 않나 싶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사실 외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강한 또 이제 미국의 또 투자와 관련된 얘기라든가 좀 더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야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경계감이 조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그동안 2차 전지주가 워낙에 주도주 역할을 좀 충실하게 했던 만큼 일단은 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엇갈려 있다는 부분 그리고 좀 더 방향성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장 특징주는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그동안에 뭐 어떤 기업이 또 투자를 했고 방한을 한다 뭐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등락을 오가기도 했었고요. 사실 많이 올랐던 터라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왔는데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만 해도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한 9%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오름폭 거의 반납해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아직까지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그렇다면 유효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만, 네, 왕세자님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할까?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주가의 패턴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계약 또는 어느 정도 좀 어떤 필요한 네옴시티 쪽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한 쪽에 대한 산업적인 변화와 연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미리 올랐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으면은 오늘 같은 경우 오후장에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인 한미글로벌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기대감이 다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경계 쪽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량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잘해야 오후장 올라와서 약간 어떤 십자 패턴들 정도로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이쪽에 그래도 지금 현재 네옴시티 관련된 계약된 회사들은 아직까지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음에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막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냥 원유가 A부터 Z까지 네. 모두 다 하는 회사로 다 하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산업적 변화를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관심이 많은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 이게 또 같이 연결돼서 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돼서 뭐 하나의 성과를 이루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막상 기대감일 뿐이죠. 그래서 아마 혹시나 싶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패턴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우려감이 좀 반영되면서 미리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나오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강한 베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지금 내일 나오는 또 뉴스들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희가 뭐 그렇다고 뭘 알 수도 없는 입장 쪽에서 네. 일단 따라가는 입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공격성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그때 그거를 노리고 봤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약하다. 네. 또 주가도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비중을 다 대응하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서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기 좀 힘들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왕 나오는 얘기들 보고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나오는 이야기 좀 보면서 우리 좀 찬찬히 한번 대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잠금 매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더존비즈온, 겨울잠을 자는 주가, 이제는 깰까? 아직 겨울이 되지 않았는데 겨울잠을 좀 오래 자고 있는 종목이죠. 1년 동안에만 벌써 60%가량 빠져 있어요. ERP 강자, 기업용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더존비즈온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연 강자인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다 해시고 자세하게 하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ERP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 쪽 관련된 쪽에 강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을 세팅을 다 해주고 어떤 중소기업과 함께 협업해서 나가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IT 서비스들이 다 같이 보조를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유빌링 서비스라든가
그 밖에 나오고 있는 모바일 솔루션, 뭐 클라우드, 특히 더존비지온이다 보니까 이름이 D클라우드네요. 네. 이런 쪽과 함께 그 밖에 뭐 보안 그룹웨어, 그러니까 즉 우리랑 회계 쪽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회사 내에 뭐 인프라 관련된 쪽 다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접근하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한번 세팅하게 되면 좀 꾸준한 편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종목이 자막을 보니까요. 고점 13만 원 대비해서 70%나 빠져 있습니다. 낙폭이 정말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을 볼 때 낙폭 과대라는 점에서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아니면 실적을 기대해 보면 좋은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코드가 그거죠. 지금까지 낙폭 컸던 종목들이 어느 식으로 변하느냐라는 네. 부분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장주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기업들도 비대면으로 다 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부각받았던 대표적인 회사고 그때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는데 이런 온라인 서비스의 강자다. 그러면은 당연히 밸류를 더 높게 쳐줬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리오프닝이 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약간 부담 갔던 밸류들이 빠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 개념들이 좀 금리 인상 기간에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반대로 어느 정도 낙폭 컸던 부분들을 변화가 될 상황들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컨설팅하고 AS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한번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1년 해보니까 안 좋아. 다른 쪽과 바꿔야지. 그러면 또 전면적인 수정이 나오죠. 기업 입장 쪽에서는 그러느니 해보다 보니까 큰 부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어가는 경향들이 높겠죠. 네.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서비스는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기업 비즈니스 쪽에서 활발하게 이어지는 부분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2018년도에는 삼성생명 사옥이라고 해서 태평로 쪽에 있는 그거를 인수를 하면서 그때 또 인수하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나쁜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네. 쪽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가장 이 회사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꾸준하게 영업하면서부터 회사에 쌓인 돈이 한 5년 동안 4천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뭘 했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 또 자사주 매입까지 했었죠. 그래서 자사주 취득하면서 물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를 통해서 많이 회사 자체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 인식하고 뭐 주주 가치 제고도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은 좀 더 메리트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들 많았습니다. 양호한 현금 흐름,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부동산 투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런데 주가는 35,000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밸류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저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그렇다면 도대체 겨울잠은 언제 깨는 건지 궁금해요. 네,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물어볼 테고요. 실적 자체는 지금 아무래도 그때 강하게 이어졌던 변화에 대비해서는 좀 위축기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매출 자체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예전에 보여주던 수준은 못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근데 그렇다고 뭐 적자 났나요? 적자도 아니고 네. 뭐 큰 폭의 어떤 심각한 수준의 실적의 동향이 나오는 건 네. 아닌데 특히 동향 중에서 영업이익 쪽에 차지하는 인건비 쪽이 네. 워낙 이제 IT 쪽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따른 부분들이 훨씬 더 높게 차지하겠죠. 이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어가 좀 힘들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나왔던 인건비의 부담들이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매출 자체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실적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동을 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작용하게 되면 그동안 지금 보여지고 있는 PR 밴드로 봤을 때 거의 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는 주가의 낙폭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회복이 좀 들어가겠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낙폭 컸던 플랫폼주, 성장주가 돌아가는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좀 약간 매수세와 함께 변하는 과정들 좀 네.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근데 일단 지금 차원에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올라온 게 이상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내려가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35,000원대 밑에서 한 34,000원대 사이 정도쯤에 접근한 전략은 무난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저항권인 한 42,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3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비중 매수가는 34,000원,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가 3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넘어가 볼게요. 한국 단자입니다. 앞서 체크해봤던 더존 비전이 ERP의 강자였다면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 커넥터의 숨은 강자입니다. 이 부분도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기업들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좋았던 회사들 이렇게 체크하는 가운데 눈에 딱 띄는 회사가 또 한국 단자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요즘 보면은 또 현대기아차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은데 물론 이제 대손충 당금이 좀 있죠. 네. 네,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부품 쪽에서 회사들이 괜찮은 회사들이 좀 맞아요.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단자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초정밀 커넥터 이쪽이 원래 이 회사는 전자 쪽인 그러니까 어떤 그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가전 쪽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근데 자동차가 전기차로 변하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빠르게 이제 전장 쪽으로 변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한국GM 쪽으로 납품을 하면서 지금 현재 비중으로 보게 되면 전장 쪽의 전장 모듈 쪽이 거의 한 70%대 차지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이쪽으로 많이 컸다라고 보다 보면은 앞으로는 전기차죠. 이쪽과 관련된 모멘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인 현대, 기아차 등등에서도 이 불황 속에서도 전장 산업이 좀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장 쪽, 전기차 쪽과 움직인다라고 되면 전기차 출하량이 잘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전기차 출하량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다 얘기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대기도 밀려 있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어떤 매출 비중을 가져가는 한국 단자 쪽에서도 생각보다 상반기는 부진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동안 뭐 장기 주봉이나 월봉 보신다고 하더라도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려서 거의 기간 조정의 패턴을 보여주다가 이번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는 이제 그러면 예전 수준에 대한 변화, 특히 전장 부품으로서의 다가서는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같습니다. 네. KPEX 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이번에 한 500억대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눈길이 가는 게 신규 법인이 미국하고 멕시코 쪽에서 투자의 절반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북미 쪽으로 가서 우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가는 선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보통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화신, SL 이런 쪽이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끄는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 단자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같이 끌어내게 되면은 앞으로의 변화가 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 투자에 대한 성과와 미국에 같이 동반적으로 진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도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지만 서서히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실적도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 보게 되면은 일단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큰 부진이 없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누적인데 벌써 2020년대를 넘어갑니다. 연간을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안 따라오는 게 영업이익이죠. 예, 그와 관련된 쪽에서는 앞서 부진했던 이유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 위축되는데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인 확대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4분기부터는 예전 수준까지 복귀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투자했던 미국 쪽에서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더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계속 또 체크해야 될 앞으로에 대한 실적 변화들은 미국 쪽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워낙 자동차 부품주가 다 그렇습니다만 비싸지 않습니다. 자산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모습들도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도 풀어주세요. 네, 일단 지금 가격대가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거래가 좀 실리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나왔던 가격대 부분까지 봤었을 때 한 6만 원대 정도에서 6만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자리 잡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다음 저항권은 지난번에 보여줬던 고점대 영역까지 봤을 때 7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자리도 5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 6만 원 정도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75,000원, 손절가 54,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이렇게 잠금 해제 두 종목 알아봤고요. 저희 짤막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10월 26일에 제시해 주셨던 에로티 베큐움인데요. 목표 주가 12,000원 달성했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16% 기록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써 갔어요? 네. 좀 더 사야 되는데. 네. 그런가요? 네. 근데 일단 에로티 베큐움 말씀드리면서 드린 얘기가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최대 실적 나왔죠. 그리고 거기다가 건식 진공 펌프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에서도 많이 쓴다라는 부분들이 그대로 확인되다 보니까 4분기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실적도 더 좋다. 그러면은 여전히 추세 흐름들 유지하겠죠. 근데 실적 좋은 거에 비해서 주가는 여전히 아직도 회복을 많이 못했다. 네.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좀 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도 마쳐보겠고요. 오늘 잠금 해제에는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